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개발자는 특정 언어, 그러니까 뭐 자바, C, 파이썬, PHP 뭐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 특정 언어에 대해 종속적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사실 궁금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경우에는 80년도 이러면 안 돼. 80년도에 공부를 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저 초등학교 때. 그때 베이직,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 무조건 베이직을 배워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컴퓨터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베이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을 다 마치고 나면 뭐라지? EDPS라 그래가지고 전산학,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전산학 개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베이직을 어느 정도 반 이상을 진행을 하면. 근데 저도 저보다 이제 먼저 다니는 친구들이 그걸 배우는 친구도 있으면 야, 나도 그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는데, 저는 그 반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책을 다 배워도.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냥 책만 사다가 그냥 책 한번 보다가 이거는 내가 볼 책이 아니구나. 그때는 초등학생이 무슨 개론이야.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프로그래밍에 더 재미를 들렸는데, 이때 당시 제가 접했던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디스크에 파일 하나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몇백 개씩 걸리기도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파일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데만 해도 여러 번을 잡아야지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잡혀요. 뭐 이런 식으로 자주 걸리고, 이걸 잡는 프로그램이 제 기억으로는 V2예요. V2. 지금 현재는 V3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V2. 누가 만들지 뻔하죠? 안철수. 이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는 V2 2.exe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램 상주형. 그때 당시에도 램 상주가 이렇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버전 언제부터 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V2 RES라는 V3라고 할게요. 그냥 V2 너무 어색하니까. V3라는 파일이 있었고, V3 RES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V3는 exe 파일이었고요. V3 RES는 COM 파일이었어요. 둘 다 그때 당시에 배웠을 때는 실행형 파일은 확장자가 EXE이거나 COM 파일만이 실행을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쨌거나 V3 RES는 램 상주형 프로그램이고, 램 상주 하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V3 RES예요. 그리고 실제 치료하는 거는 V3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실행 파일 EXE야. 확장자가 EXE야. 또 하나는 COM이야. 나도 저런 파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가 만든 거는 꼭 항상 BAS였어요. 베이직이니까 BAS. 그래서 실행 파일 저런 걸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학원 선생님들도 몰라. 그때 당시에는 대학 나와가지고 학원 강의하는 그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퀵베이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퀵베이직.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실행 파일이 exe 파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만 사용법도 다르고 명령어는 거의 비슷하니까 퀵베이직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언어가 벌써 바뀌었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른 회사?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혀 다른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퀵베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였거든요. 거기서 도스에서도 베이직을 내장을 해줬어요. 큐베이직이라고. 그것도 써도 괜찮네? 썼다가 어쨌거나 베이직의 공통점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른 베이직이라고 그래서 퀵 베이직 말고 터보 베이직, 제트 베이직, 베이직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베이직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컴퓨터 잡지책에서 알게 된 게 있었죠. 터보 C라고. 그때 당시에 터보 C 2.0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인가 2.0, 2.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으로 만들면 exe 파일로 만들어진대요. 그때는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터보 C로 만들었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EXE가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기껏 만들어봐야 뭐 문자열 출력하고 입력받고 파일에 저장하고 뭐 주소록, 그때 당시 주로 만들었던 게 주소록 이런 거였거든요. 전화번호부, 주소록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게임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게임 에디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셈블리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거를 하면서 데이터를 막 제어하기 시작을 했죠. 뭐 프로그램도 제어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암호 루틴을 실행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암호를 알면은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람이고, 구매했거나 아니면 쉐어웨어 비용을 납부한 사람이고, 이 암호를 모르면 이 프로그램이 그냥 기본 기능만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 기능은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 공부를 해서 또 그런 그 암호화 호출하는 루틴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NOP라는 게 있어요. 그럼 NOP를 하면 NO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암호를 묻지를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베이직을 시작으로 해서 뭐 터보 C 그리고 어셈블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게임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언어가 당시에 파스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파스칼. 그래서 그래픽에 좀 뛰어난 언어가 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을 공부를 했어. 파스칼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볼랜드 C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볼랜드 C를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시작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베이직을 시작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볼랜드 C까지 왔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대학을 가게 됐더니 터보 C를 한대. 그리고 코볼 포트란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볼 포트란을 보니까는 베이직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코볼 포트란은 크게 공부도 안 했지만 쉽게 했어요. 뭐 행번호 뭐 이런 제한이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펜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행번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데이터 자료형이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게 포트란인가 코볼인가 포트란? 뭐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코볼 포트란은 대학 다닐 때만 했고 그 이후에 건진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 다닐 때는 대학은 쉽게 그걸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C 언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면 윈도우 그때 당시에 95였어요. 윈도우 95였는데 언제까지 콘솔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야. 이게 싫잖아요. 윈도우 모드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를 접했어요. 이게 쉽게 그걸 만들 수 있다. 그 C3GL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언어를 소개를 하는 글을 보고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죠. 이제는 뭐 코볼 포트나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뭐 그렇게 됐고, 저는 또 비주얼 베이직을 했었는데 버전이 또 많이 또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아마 4.5가 그랬었는데 6.0이 나왔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래서 다시 6.0을 독학을 해서 저는 이렇게 취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저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사실 이것저것 다 만들었어요. 이걸로 알바도 많이 했고요. 뭐 이것저것 만들어달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벨 출력을 대량 라벨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리안글로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불편하다. 이걸 대량으로 인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그걸 개발해서 뭐 저렴하게 돈 받고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주얼 베이직을 하다가 다시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정도 하기 시작한 지 10년 좀 안 됐을 거야 아마. 하다가 이제는 제가 웹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가 ASP.NET이었죠. ASP.NET C샵이었는데 이걸 전향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웹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부터 사실 경력을 따지거든요. 이 전 어플리케이션은 따지지도 않아요, 사실. 아무튼 이 경력을 따지는데 저는 .NET 개발자, .NET ASP .NET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3개월 유지보수를 했어요. 3개월 유지보수를 하고 제가 원치 않았지만 자바나 .NET이나 똑같아 하고서 자바 프로젝트를 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과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넷을 하게 됐죠. 자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자바를 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금 자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게 이렇게 딱 요것만 따져봤을 때 제가 어떤 언어에 종속됐나요? 제가 베이직을 시작을 해서 이게 뭔가 불만족해. V3나 뭐 이런 것들은 실행 확장자가 exe 파일인데 내가 만드는 건 왜 exe 파일로 안 만들어져? 그때 GW 베이직은 exe 파일로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게 퀵 베이직. 왜 만들어지네?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이래서 C 언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픽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파스칼을 하게 됐고,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못 만들었지만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볼랜드 C를 했었고, 그리고 다시 뭐 프로그래밍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또 C 다시 대학 가면서 또 C를 다시 하게 됐고, 사실 대학에서 배운 게 없었어요. 이미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라. 그리고 취업을 해서 VB를 했죠. VB를 했다가 다시 ASP 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자바를 보냈어. 그래서 자바를 하게 됐고, 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바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바를 하게 됐어.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래머로 생활하면서, 물론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어떤 언어에 종속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뭔가 계속 불만족해.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한 언어를 공부를 한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할 줄 그러니까 하나를 좀 제대로 저는 베이직이죠, 베이직. 베이직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다음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어요. 베이직에서 if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if문이 있네? 약간 표현 방식만 약간 다르네? 여기도 포문이 있었네?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게 포이치라는 게 또 있네? 자바에서는 또 향상된 포문이 또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바뀌는 거, 변형되는 것만 확인을 해도 금방 이해가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이었나? 3학년 때 포문을 이해하는데 3일이 걸렸거든요. 제가 이걸 아직도 기억해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머리가 나쁘니까, 제가 늘 머리 나쁘다 그러잖아요. 3일이 걸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포문이 이런 거구나 하고서 포문을 이용해서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말 툭하면 만들었어. 툭하면 완성하든 안 하든 포문 엄청 많이 썼고, 포문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프로그래밍이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코드가 간결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포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자바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뤄봤던 언어들이 전부 다 반복문이 다 있어요.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종속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언어를 하게 되면 그 언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불만족해, 혹은 트렌드가 이게 아니야,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 그러면 그 언어를 자신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종속적이다? 하나에 얽매여 있고 싶어도 얽매여 있을 수가 없어. 왜?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로C 개발자야. 프로C 개발자 대우가 좋아요. 그런데 와, 이제 윈도우 막 XP가 지나서 윈도우 7 나오고 윈도우 10이 나왔네? 이러면서 프로C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점점 없어지네? 다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 콘솔 모드가 아닌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이런 개발 환경을 계속해서 개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더 이상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C를 요구하는 기업이 없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거를 고집할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이 원하는데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언어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넷 개발자나 델파이 개발자가 자바 프로젝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바로 많이 옮겨갔어.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안드로이드가 나왔죠. 안드로이드 나와가지고 자바 개발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우도 어차피 별로 안 좋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언어가 계속 바뀌는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종속적이면 안 된다. 종속적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이 언어를 지금은 택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걸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보장할 수가 없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유처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면
따라가야지. 내가 개발자를 정년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새로 나온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바가 유료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을 공부를 했어. 계속해서 코틀린을 공부를 하고, 이거 코틀린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코틀린을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감안해서 코틀린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SM이에요. 코틀린을 쓸 일이 없어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손을 놓게 됐죠. 이제 다른 걸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영상 찍고 이러느라고 사실 그런 거 계속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틀린 얘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많이 안 들리더라고, 코틀린 얘기가. 이런 와중에 잡코리아나 이런 취직 사이트를 보면, 구직 사이트 이런 데를 보면 파이썬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틀린이 아니라 파이썬을 공부를 해야겠구나. 앞으로 코틀린보다는 파이썬이 더 영향력이 더 넓겠다, 많이 쭉쭉 뻗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틀린은 지금 현재 다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올 초에 사실 했다가 잠깐 놓다 내려놨는데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해요. 결코 자신이 언어에 종속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언어는 도구다. 하나의,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내가 일단 언어 하나만 일단은 해놓고, 내가 이 언어를 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뭐가 있는데, 요즘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언어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언어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게 종속적인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가게 되는 거죠. 나 자바도 할 줄 알고 안드로이드도 개발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종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거 하나 나 다 공부했다고 해서 또 손 놓을 거야 뭐야? 아니잖아.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종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질문글 또 있으면 또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